예,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던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선생님, 어제 출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확전은 자제되는 모양이고 일단 군사적 어떤 조치보다는 제재 쪽에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타격할 때 그 5시간 뒤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바로 추락을 했는데 이게 좀 불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일단 미국 쪽에서 이게 단순히 기체 결함이 아니라 어떤 이란 쪽의 어떤 미사일 공격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란 정부에서는 이제 이란이 이제 요격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 이제 이란 국적자들이 탑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란이 일부러 요격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 이란 정부의 주장이고요. 다만 이제 캐나다 국적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에서는 고의로 요격한 것은 아니더라도 실수로 오인 요격했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뭐 이게 기계적 결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실수에 의한 추락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요격은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고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의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보잉사에 블랙박스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항공기가 추락을 했을 때는 그 국가가 일차적인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적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 정부가 이것이 항공기 결함이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 이 항공기 제작사가 이제 보잉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잉사가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미사일에 의한 요격이고 파편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블랙박스가 훼손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네. 하기 때문에 현재 이란 정부가 블랙박스를 회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방 국가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개 정도는 회수해서 이란 정부가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걸 미국 쪽에 보잉사 쪽에 넘겨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일지라도 아마 미사일 격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물론 실수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 당국자는 미사일 열 감지가 됐다, 그 시간쯤에. 그리고 나서 바로 추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글쎄요, 고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란이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객기를 이제 추락시켜서 특히 얻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국 국민들이 80명이 넘는 자국 국민들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국적자는 이제 굉장히 소수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자가 63명, 그다음에 다른 유럽 국가 국적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라크에 있는 미국군 기지를 공격한 후에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전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 이러한 도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것을 어떤 이란 군의 어떤 의도에 따른 요격이라기보다는 오인에 따른 오격일 가능성을 높이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 확대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추가 제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매우 광범위한 포괄적 경제 제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와 이제 미국의 단독 제재가 있는데 사실 유엔의 제재를 이끄는 것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이 지금 겁내하는 것도 이제 미국의 단독 제재죠. 그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지금 이제 뭐 석유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가 이제 모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달러화를 이란이 이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를 수입할 때도 이제 위안화를 통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란 석유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놓는 이러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떠한 추가적인 항목이 더 고통을 주기는 사실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제재가 들어와 있고요. 네. 9월 달에 이제 이란이 사우디의 유전 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제재 증가를 그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이란 핵 협정을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에 예. 이제 유럽 국가들과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재의 추가 항목을 더하는 것보다는 유럽 국가들에게 제재 이행에 관한 부분을 오히려 더 압박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재무부가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인지 발표를 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게 계속 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딱히 이란 편이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어떤 그런 두 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과거 이란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이제 제재를 하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그다지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어떤 결의안 채택을 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의 상황은 이제 미국의 단독 제재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수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19년 4월에 이란산 석유를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유럽의 이행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란 핵합의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도 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2015년에 이제 JCPOA가 이제 발동이 됐고,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이제 스냅백을 달아서 해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제재가 복원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EU, 특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9년 이제 여름부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걸프만, 오만만 등지에서 이란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란에 대한 유럽 지역의 여론도 사실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이제 2019년 여름부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경비를 위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영국과 호주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의견에 동참을 한 상황이고 여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EU와 미국 간에는 이 핵 합의에 대한 이란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이제 EU가 과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얼마큼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예. 이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단체 및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활시켜놨기 때문에 EU 역시 이제 매우 고민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이제 관심은 그렇다면 이제 미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승인을 했는데
이란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건가? 네.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보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란 정부가 이제 군사적 보복에 관련해서는 어떤 경제적 제재를 조건으로 달기보다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뭐 이란을 공격하거나 이란 본토를 공격하거나 하는 조건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로 이란이 어떤 군사적 보복을 정부 차원에서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이 제재를 복원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제 그러한 갈등이 진화할 가능성은 있겠고요. 다만 이란이 이란 정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제거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던 이 시아파 민병대라는 것이 이라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아파 민병대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어떤 지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이 민병대들이 완벽히 통제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듯이 이제 계속되는 산발적인 로켓 공격들이 있는데 이란 정부가 그 정도 공격을 지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란 정부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이러한 민병대들이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의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든지 하면 또 이제 미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이라크 시아 민병대가 미국의 어떤 업자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군이 이제 헬기를 동원한 공습을 했고 그 공습에 이제 시아파 민병대가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또 다시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간의 어떤 대결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발적인 사항이 또다시 긴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기지 인근의 로켓포 한 발이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대리전 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붙는 것은 이길 확률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피해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민병대들을 대리로 사용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란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고민이 될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사항도 이러한 민병대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란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대리전이 정부 대 정부의 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조금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뭐 여전히 긴장감은 있고요. 뭐 사이버전이랄지 다른 형태로 이게 표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워낙 뭐 반미 감정이 높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협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핵 합의 파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양측이 만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기 유엔 쪽 미국 대사는 뭐 전제 조건 없이 협상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에도 이제 유엔 총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맺었던 핵 협정이 미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부분 그리고 더욱 강력한 이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란 쪽에서는 사실 그 협상에 그대로 응할 아무런 동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도 로하니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복원시켜 놓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협상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마도
이란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이란 정부 쪽에서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선을 미국 내로 잠깐 돌려보면 그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다. 이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뭐 정치권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솔레이마니 제거에 나서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정가의 분위기나 여론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의회에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을 받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사실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나온 것 이상의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불만이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란과 전쟁을 할 상황이냐 하는 의견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실수라도 이제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선거 전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좀 무리한 외교적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행동 같은 것은 좀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미국 정치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회의 참석자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깜짝 만났어요.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 한국의 가장 강한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좀 연결시키려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이제 밖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우리 정부 쪽에서는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어떤 대북 정책의 변화에 관한 부분을 좀 설득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르무즈에서의 지원, 그리고 현재 한미 간의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방위비에 관한 문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란 중동 사태보다는 오히려 남북 관계랄지, 그러니까 한미 관계랄지 이런 얘기가 더 많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지원 같은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간의 문제를 보다 더 중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